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또 없겠죠. 이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어갈 북녘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그러한 활동을 하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남북의 어린이들이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만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평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북녘 어린이들의 영양, 의료, 교육 지원을 통해 남북의 어린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나 함께 어깨동무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단법인 어린이 어깨동무 김윤선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린이 어깨동무에 대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 30년 전에 잡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잡지 이름 들어보셨으면은 이제 그 3, 40년 전에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잡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요새도 혹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고, 어린이 어깨동무라는 이름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좀 유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미 사실 진행하시는 분께서 이미 다 설명을 하시긴 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그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어깨동무 하면 저희가 이제 예전을 기억해 보면 마음이 통하는 키가 비슷한 친구하고 어깨동무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로 자라나서 어깨동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저희가 이제 96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996년은 그 이제 남과 북이 물꼬를 조금씩 트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인 만남 말고 평화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준비가 필요하다. 평화적인 만남이 준비가 필요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연습을 평화적인 연습을 하기로 하고 평화교육 활동과 북녘 어린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이 그림 교환도 남과 북의 아이들이 그림 교환도 했었고요. 또 직접 만나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지원 활동과 교육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어린이들이 중요한 이유, 남북의 어린이들이 지금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북녘의 어린이들이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또 자라고 있고 또 앞으로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만큼 남북의 어린이들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또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또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북녘 어린이 지원단체는 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 북녘 어린이 지원을 어떻게 해오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북녘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96년. 네, 그렇죠. 90년대 중반에는 북쪽의 이제 경제 상황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고 특히 이제 그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 뭐 임산부 이렇게 약자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아주 작은 질병에도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살리고자 3가지 분야를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영양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양 장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양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지원, 그 다음에 교육 지원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갔었는데, 북쪽의 아이들이 그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엄마젖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신생아들도 이제 많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여서 저희가 이제 엄마젖 대신하고 간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콩우유 지원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우유 생산 설비도 지원을 했고 원료도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엄마젖 대용으로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지원을 시작하면서 그 콩우유 지원과 함께 그 아이들이 가장 그 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설사와 폐렴 증세로 이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이란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전문적인 병원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는 임산부와 신생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종합병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원 병동까지 해서 4군데 병원을 설립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의료 설비를 지원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의료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북쪽의 의료진들과 그 의술을 교류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료도 하는 그런 그 사업도 펼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사업으로는 아이들이 학용품이나 그 문구류 같은 것도 사실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지원해서 북측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그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제 주위에도 1살, 2살, 3살 난 이제 아이를 둔 그 부모님 친구들이 있는데 참 자주 아파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참 그 안절부절 못하고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갈 정도로 아이들이 아프면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의료 시설, 그러니까 1살, 2살, 3살 이런 아이들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좀 돼 있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한창 지원을 많이 했을 그 96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그 의료 그 시스템이 많이 복원이 되는 상태로 이제 지내왔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생아 때나 영유아 때는 굉장히 아이들이 취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아이들이 살릴 수 있고 제가 이제 의료진들하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을 많이 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쪽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신생아는 물론이고 또 가장 위험한 경우가 이제 중증 환자들. 중증 환자들은 사실 의료시설이 없어서는 치료가 거의 안 되는 네. 이제는 검사 장비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원을 많이 시스템을 갖춰놨었는데 사실 2000년대 후반부터 한 10년간 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그런 그 의료 시스템들이 다시 또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최근에 확인했다고 하는 그 남북 관계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그 저희가 이제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예. 그 사이가 이제 좋아졌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민간 단체들도 다시 가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는 상황이 잠깐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다시 한 10년 만에 가본 결과, 물론 중간중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확인한 결과, 다시 이제 조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96년부터 활동을 해온 어린이 어깨 동무인데, 그간의 남북 관계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어린이 지원단체는 더 자꾸 노심초사하고 그랬겠어요. 뭐 이제 어른들이 사실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렇게 먼저 아껴준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또 등한시 되는 경우가 아이들인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게 이제 앞에 내세우다 보니까 그럴 때 남과 북의 아이들이 조금 더 등한시되고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그 지원이 잘 안 되는 시기도 이제 꿋꿋하게 좀 버텨왔고 그 저희는 이제 항상 만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직접 봐야 되고 얘기를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요. 네. 자, 어린이들이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일 참 중요한데요. 이 건강하게라는 것은 앞으로 통일의 주역인 남북의 어린이들이 서로 잘 이해하고 화합하며 지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어린이 뭐 통일 교육이라고 할까요? 남한의 어린이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통일 교육 앞에 이제 평화를 많이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냥 통일 교육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을 굳이 이제 넣자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반공 교육을 벗어나서 저희가 평화 교육으로 가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입장들이 사실은 학교나 교사들이 이념적인 게 아직도 70년 분단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단 사회에서의 그 어른들의 이념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그래서 부담스러우신 경우가 있죠. 아직은 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바뀐 상태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제 분단 사회에 있다 보니까 양측의 대립이 아직도 이제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민간 단체들이 대신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면 네. 아이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활동이 늘어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에 10,000명 정도를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심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잘 따라오고 있고 이 평화 교육이라는 게 참 제가 한 20년 넘게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게 그 정치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정치적인 입장이 어른들이 바뀌면 아이들이 그걸 금방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상회담이 있으면 바로 다음날 냉면 얘기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안 좋으면 아이들이 또 다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금방금방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전에는 학교나 어른들이 증오,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대상, 증오를 본의 아니게 가르쳤다면 저희는 평화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평화적인 마음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으로 자라나면 사실은 문제없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 평화 교육은 지금 뭐 10,000명 정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 교육감 재량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장 재량으로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학교별로도 하고 교육청별로도 의지를 가지고 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어떤 정부에 따라서 그 색깔에 따라서 달리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그 민간 단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장 그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요즘에는 많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편이기도 해서 정상회담 이후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어린이들은 참 순수하죠.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또래 친구들과 금세 어울리고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어린이들인데요. 요즘은 남북의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요. 앞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좀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준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그 남북 관계라는 것이 그렇기도 하고 여태까지 분단 사회를 역사적으로 보면 갑작스럽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때 이제 내 손에 어떤 걸 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들고 있을 건지 다른 걸 들고 있을 건지. 그래서 저희가 왜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그 갑자기 만나면 갑작스럽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을 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준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만나야 될 북녘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 그 건강한 모습으로 남과 북의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는 것, 저희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남북의 어린이들이 한번 만났던 적이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언제였고 그때 좀 어린이들이 잘 좀 어울리던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그림을 통해서 몇 년 동안에 이제 예전엔 사실 북쪽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을 쓰는지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와 같은 얼굴을 가진 나와 같은 말을 쓰는 친구가 있다 북쪽에. 그림을 그려서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그렇죠. 그림을 그려서 남쪽 친구들이 북쪽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고 갔어요. 그래서 북쪽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또 같은 이제 우리말로 답장을 써서 반갑다고 어깨동무하자 이런 말들을 또 써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 간접적인 만남을 이제 진행을 해왔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2004년도에 그 대표단을 꾸려서 어린이 대표단이 방문을 평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교류를 했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중지하게 된 거죠. 네. 그 남북의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정말 순수한 가치, 뭐 진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종교인들의 만남,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많은 감동을 주고 특히 어린이들이 만나서 어울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는 감동은 참 클 것 같거든요. 그런 뭐 이벤트성이라도 언제 한번 좀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는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키우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남북 관계가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 이제 항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만날 네. 준비, 손잡을 준비.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참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네. 지난 한 해 좀 주춤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협력 증진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어린이 어깨 동무에서도 좀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활동을 앞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가 그 평창올림픽 이후에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 다시 한번 남북 북이 만나는 기회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조금 경색돼서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후반 약 10년 동안 사실 안 좋은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갔을 때 북쪽 사람들도 또 변화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좋은 변화든 안 좋은 변화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날 때 이렇게 쉽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려운 시기를 보낸 만큼 민간 단체들, 당국 간의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민간 단체들이 당국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민간 단체거든요. 그래서 네. 민간 단체들이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좀 남과 북의 얘기를 다 소통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계속 꾸준히 북쪽과의 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 어렵지만요. 네.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화동들이 서로의 그 정상들에게 이 꽃을 주면 이제 이렇게 안아주면서 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참 그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린이들이 좀 더 많이 좀 만날 수 있는 일들 기대해 보고요. 이러한 활동들에 있어서 또 종교계의 동참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어린이 어깨 동무에 또 종교계의 동참 같은 건 없습니까? 예전에는 그 종교계에서도 많이 같이 활동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종교계는 북쪽 아이들에 대한 그 북쪽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서 일을 해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관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면 좋겠고 저희도 어깨동무가 그 종교에 기반하지 않지만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이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문을 주시는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좀 그런 통로들 많이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각 종교별로 이제 우리나라에 7대 종단이 있고 북한에도 각 종교별 이렇게 파트너들이 있어서 교류를 하고 또 종교들이 함께 교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 지원 단체는 물론이고 참 그러한 단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또 다양한 종교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둥근 이야기라는 그 멘트가 참 좋게 들렸어요. 네. 열린 마음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열린 마음으로 그 남과 북의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고 아마 그렇게 같이 키워주시면 북쪽의 아이들도 그 남녘의 어른들을 이제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의 많은 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녘 어린이 지원단체 어린이 어깨 동무의 김윤선 사무국장님이었습니다.